근데 지금 진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처분한 거. 이거는 보수에서도 쉴드가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쉴드할 거야? 아주 노골적으로 국가기관인 검찰이 윤석열 부부를 쉴드 쳐버리는구나. 다른 맥락하고 다르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는 온갖 의혹이 덕지덕지 걸려 있어서 윤석열이 같은 날 거부권 행사까지 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지지층이 자기를 쉴드를 못 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그거예요. 김건희 정권은 끝났다라고 공식 선언한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여당이 굉장히 난감해졌고 야당은 오히려 명쾌해졌다. 이제 뭐 김건희 특검법뿐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자명하다. 그리고 설사 재의결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계속 이어나가고 또 재발의한다. 명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네. 분위기입니다. 저는 올해 안에 어떤 의미로든 탄핵이 발의되고 통과될 것 같거든요. 통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10월 달이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탄핵은 분명히 발의된다라고 봐요. 탄핵의 흐름이 잡혔습니다. 봄에 대선하겠네요. 네. 최근에 그런 거죠. 지금 갤럽으로부터 비롯된 지지율 20%. 근데 윤석열이가 저 조선일보 저 사설의 말을 듣냐고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명품백 무혐의가 나오겠습니까? 한동훈 왕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 보고 아무튼 역대 최저를 계속 찍고 있죠. 지금 윤석열이가. 전화 면접으로 대표되는 갤럽은 20. 그리고 나머지 자동응답 여론조사들이 다 역대 최저치를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역대 최저, 역대 최저, 역대 최저. 그 여론조사 기관들도 처음 본 장면들이 계속 지금 국민들 앞에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최저점을 찍게 만드는 가속시킬 수 있는 일들만 계속 생기는 거고 윤석열이 뭘 해도 이제 국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국민들 대다수가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다 안중근 의사처럼 살 수는 없는 그렇죠. 거예요. 주위의 여론이 중요한 거야. 이상하다 나는 윤석열이 잘하는 것 같은데 하던 사람들도 여론조사 공식 수치로 확인이 되면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말하자면 언젠가는 다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지만 지금 당장 민주당 찍을 사람도 아니지만 저런 사건들이 있음으로써 또는 여론조사가 나옴으로써 숨어버려요. 그게 샤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민주당에서 무슨 뭐 선거를 크게 지거나 그러면은 새날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가 빠지는 이유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람 오는 거에 싫다 이제. 난 숨겠다라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냥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해봐.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율이 막 7, 80% 나오면 으쌰으쌰하잖아. 길거리 가서 크게 떠들고 다녀. 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근데 지지율 20% 나왔다고 생각해봐. 누구나 다 숨어요. 나 빼고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상당수는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외쳐봐야 못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기. 근데 거기다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는 쉴드 불가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명품백 받는 영상과 그 목소리가 모든 국민이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많은 사람들은 검찰이 독립적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정권 동안 친인척, 자식, 형님 수사를 못한 검찰은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검찰이 결국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을 발바닥 칼듯이 완전 말도 안 되는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사건이에요. 애완견. 저거는 국민들이 쉴드를 못 친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주가 조작 어떻게 할 거냐고.
주가 조작은 대법원 판단까지 보고 공범들 판단까지 보고 그때 할 거야?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해놓은 것도 봤더니 이번에 JTBC 단독 보도 보면 이미 다 증거가 나와 있었잖아요. 기소를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검찰에서 김건희가 공범도 아니고 방조도 아니고 주범과 마찬가지의 그런 모든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기소조차 못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확인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탄핵 흐름이 잡혔다고 보는 게 저 이제 저런 검사들이 저런 짓거리 하고 있어요. 역사에 박제시켜놔야 돼요. 김승호 부장검사. 기억하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김승호가 뭔 죄가 있겠냐. 이창수가 또는 심우정이 같은 문제지. 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과 샤넬 향수 화장품, 위스키는 감사의 표시거나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고 청탁이 아니었다. 아이고, 그게 뇌물이라고. 국정원의 양심을 걸고.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김영란법이 완벽하게 무력화돼 버렸습니다. 2016년 8월 28일 8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그래도 유지해오던 김영란법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저 법 때문에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건의위원회라는 비아냥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얼마 전 채널A의 단독 보도예요. 야권 윤 대통령 탄핵 발의 준비 착수. 어떻게 알았지? 섹시해, 아주 섹시해. 잘 뽑았어. 물론 채널A의 설레발도 있어요.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지금 채널A는 최근에 보도 행태를 보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채널한테 맨날 이렇게 우리 영상 써도 되냐고. 실제로 이제 저번에 탄핵 준비 뭐 연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야당들이, 지금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탄핵 발의 준비 의원 연대 친전. 저 친전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 동료 의원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구한말 무당에 의존해 결국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고종과 명성황후 같다. 명신과 같네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구한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명성황후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민비라고 부르는 건 맞다. 왜냐하면 명성황후라고 하는 저 호칭이 죽은 뒤에 추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민비, 그러니까 보통 민비라고 불러요. 김씨면 김비, 민비 이렇게 부르는데 명성황후가 굿 같은 걸 엄청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 민비가 자기 시아버지랑 싸우잖아요. 대원군하고. 대원군이 약 10년 정도 집권을 합니다. 그 후에 대원군을 몰아내려고 외세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을 축출한 이후에 저런 사치 낭비들이 엄청 심해가지고 나중에 군인들 월급을 못 줘요. 그게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야. 지금 군인들 뭐 깎이는 게 비슷하잖아. 그래서 지금 그때 고종과 명성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비슷해요. 자기 관저라든지 자기들 관련된 데 예산은 펑펑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 나면 대한민국 역사의 최악의 왕비가 민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민비 이제 비유를 했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소속 연대 소속 의원이 하는 말이 탄핵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더라. 타이밍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 탄핵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목소리를 키우고 잘 싸우시는 분이 강두구 의원이시잖아요. 다른 국회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손 잡고 맨날 푸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탄핵 발의해 놓으면 국민들이 빨리 해라라고 응원해 줄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제 해야 될 때구나라고 집회 나가지. 그냥 동의는 하는데 아직까지 궁뎅이가 무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영광 갔죠. 영광 가서 대통령이 어떻게 저놈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 말 이제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타이밍에 윤석열 탄핵 버튼을 누를지가 궁금했는데 김건희 명품백을 무혐의로 끝내는 순간 사실상 저는 탄핵 대기 상태로 들어갔다고 봐요. 같은 날 거부권 행사까지 했어요. 김건희 특검을. 그러면 다음 주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심리적 탄핵 상태. 민주당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를 이제 탄핵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은 일러라고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돌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전체 민주당만 해도 우원식 국회의장 빼고 딱 170명이에요. 170명 중에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을 거예요.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그게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갤럽 여론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요즘에는 뭐 했다 안 했다 하니까 그렇죠. 정확히 예. 모르겠는데 눈치 보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예를 들면 윤석열이 그 지지율 반등 요소가 없어요. 뭘 뭐래도 잘했다가 안 아니라 됩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딱 얽혀 있는 하는 그 시점에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건희 무혐의 나왔죠. 거부권 행사했죠. 김건희 관련한 각종 보도들이 이번 주 쏟아지고 있었죠. 쏟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진 게 사실 아니고요. 위태위태하게 막 정윤회 게이트 터지고 뭐 그 전에 총선 전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또 뭐 그 대통령하고 당 대표하고 또 갈등 관계가 생기고 이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다가 최민희 의원이 그 부속실 예산 이거 보니까 막 몰래 카메라가 있고 막 침대가 있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지 들어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태블릿 PC 한 빵 터져서 그냥 끝나버렸던 거거든요. 지금 딱 그 흐름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세소한 명품백 저 사건을 저렇게 무혐의로 덮으면 안 되는 거죠. 불구속이라도 기소를 했어야 우리 쪽 사람들이 지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을 쉴드 쳤던 사람들이 봐라. 영부인 기소라도 한다. 이 소리로 자기를 지키는 힘이 되는데 윤석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과조차 못하게 한다잖아요. 사과하면 야당이 더 지랄한다고. 사과하면 이제 책임지라고 그런다 이거죠. 오늘 저쪽에서 누가 그랬더라? 김건희를 설옥도라도 보내서 봉사활동 시켜야 설악도에서 반대할 겁니다 아마. 백담사도 안 되고 그렇죠. 설옥도도 안 되면.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주변 분들과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사과를 왜 해? 처벌받아야지. 사과하면 다 끝나는 거야? 뭐 나 뇌물 받고 나 나쁜 짓 하고 예를 들면 제가 주가 조작하고 죄송합니다 주가 조작했습니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다리를 건너는 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진 것 플러스 미안하다 사죄하는 게 맞죠. 오늘 어떤 프로그램에 그 국민의힘으로 간 이상민 씨 있잖아요. 대전. 네네. 그 방송 인터뷰 내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건희 씨. 저쪽에서는 지금 주로 그러니까 사과로 끝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된다는 그렇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김재섭이도 그렇고. 그쪽의 정치인들 중에 대부분 원외이긴 하지만 사과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늘어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사법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본인들도 특검에 찬성한다는 말을 못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약간 수위를 낮춰서 그러면 그거 처벌을 못 받으면 사과라도 해라. 면피성 발언을 하는 거죠. 면피성. 근데 아주 비겁하게. 저번에 그 윤석열이가 체코 갈 때 국민들이 정말 체코 가는 장면 보고 분노했다. 그러니까 어떤 의혹이 막 해소가 안 되고 김건희 공천 개입 이게 막 나오고 그러는 날 김건희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손잡고. 손잡았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나는 이 사람을 버릴 생각이 없어. 내가 지켜줄 거야. 아니 사실은 내 주인은 이 사람이야라고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주말에 기어 나갑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방송 10년 동안 제일 많이 쓴 단어가 태도예요. 태도. 정치인들은 태도가 중요하다. 그 태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지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 국민의 여론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광 가서 이제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재명 대표의 시그널을 중요시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이재명 대표는 마음속에 이제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권 정당 되는 준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결정권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이세요. 당장 이번 주말 집회에 한 10만 명이라도 모여봐요. 제가 지난 주말 집회할 때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번 주보다 2배 더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2배 더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엔 2배 더 나오시면 10,000명이 나왔던 집회가요 2만 명이 되고 4만 명이 되고 8만 명이 되고 16만 명이 되고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 과정에 쉴드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 뭐 이런 그 무혐의 등에 뭔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사람들 특히 국민의힘 부류의 정치인들이 계속 흔들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재표결을 합니다. 근데 반란표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러면 국민들은 108명을 다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 아웃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같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거는 윤석열이 눌러버린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탄핵 버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탄핵 버튼은 윤석열이 누른 건 작은 거고 국민들이 직접 눌러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더 하세요. 지난번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해외 순방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체코 가서 원전 국민 상대에 개구라친 거 느끼고 또다시 해외를 나가는데 이번에 또 대한민국 국세나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진짜. 저는 좀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요 사건을 성남에 오래 살았으니까 20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년 전에 그 성남에 굉장히 금싸라기 땅 정자 백궁 지역에 거기가 업무지구였어요. 연구소 기업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그 지역에 건설업자하고 현직 시장 이런 사람들이 짜고 용도 변경을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땅을 용도 변경해갖고 엄청난 차액을 얻었고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서 지금도 분당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시고 계신 분들 김병량 전 성남시장 파크뷰 분양 비리. 예. 그때 성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혼자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그 건설업자들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 건설업자들이 깡패들하고도 막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그렇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지역에서 매도당하고 막 테러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막 가스총을 이렇게 차고 다녔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KBS 추정 60분 팀과 뭐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제보도 하고 하면서 취재하는 과정에 KBS PD가 김병량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검사인데 너가 죄진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이 겁이 나서 제가 짜고 다 이렇게 건설업자랑 해먹었습니다. 이걸 다 부른 거예요. 그게 기사가 됐고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와 당시 그 유착한 공무원들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KBS PD와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했다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KBS PD는 처벌을 받았고 옆에서 조언해준 이재명 변호사는 검사 사칭범이라는 그런 누명을 쓰고 저는 뭐 벌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그냥 끝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너 검사 사칭했지. 검사 사칭해서 나는 아니다. 누명 썼다 얘기했더니 선거법으로 걸려서 2, 3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고요.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더니 이번에는 뭐 위증을 교사했다고. 제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관이었는데 아니 세상 경기도지사가 그 사람한테 가서 위증 조사했겠습니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이번에 이번 건도 그래요. 그 위증 조사했다는 사람이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저 위증했습니다. 검찰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검찰과 그분과의 사법거래, 수사거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왜 말을 똑바로 못했어? 아니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니까 탄압받는 거 아니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20년 후에 시대가 돌아갔어도 이재명 변호사 같은 사람이 뭔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 지적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아니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겠어요. 손해가 나고. 그런 의미에서 좀 구독자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님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보궐선거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야, 김지호 아주 정치인 다 됐어. 아주. 이게 설득력이 있었어. 감사드리고요. 가슴에 울림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이든 이중교사건이든 무죄 확신합니다. 그럼요.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가 대개의 판사들이 지금 윤석열 탄핵 쪽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힘들 내시고요. 자, 새날 방송 물러갔다가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고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